얼마 전 부동산 업계에 충격을 주었던 헝다, 에버그란데,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자동차 업계를 뒤흔들고 대규모 도산 사태 일어날 것이고, 잘못하다가 시장이 붕괴될 위험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지금 중국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창정자동차 웨이젠진 회장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2만 위안 정도 하던 전기차 가격, 약 4,400만 원 정도 되죠, 하나로. 이 전기차 가격이 이제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12만 위안, 2,400만 원까지 떨어지는, 이게 정상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시장 상황 때문에 재고와, 그리고 또 0km 중고차 판매가 안 되는데 판매된 것처럼 등록하고 번호판 달아서 일단 시장에 내보내서 실적으로 잡고, 그리고 나서 중고차로 30~40% 할인된 가격으로 밀어내니까 가격이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0km 중고차, 신차인데 중고차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이런 전기차를 취급하는 유통만 해도 3,000곳에서 4,000곳에 이를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 그러고, 올 4월 중국 내 재고가 340만 대라고 합니다. 1년에 승용차 기준으로 중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총 대수가 한 2,400만 대 내외거든요. 그러면 350만 대면요, 재고가 전체 유통 물량의 15%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내수 2년치를 넘어서는 물량입니다. 지금 중국이 처해진 상황이 이렇다. 아니, 전기차 싸게 파는데 좋은 거 아니야? 이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적정 마진을 보고 채산성이 확보가 돼야 사업은 건전하게 유지가 되면서 그 다음도 좋은 품질의 전기차가 계속 개발돼서 공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냥 모두가 죽자, 경쟁하다가 모두가 다 침몰하자, 이런 분위기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자, 주행도 안 한 0km 신차가 단순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출고가 돼서 시장에 대규모 물량이 풀려버리면 어떻습니까? 신차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정상적인 신차 가격을 받을 수도 없거니와, 그 차를 구입한 사람들도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절반 이하로 잔존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소비자들이 다시 재구매하려고 하겠습니까?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동차를 살 사람은 없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이루어야 되니 차는 계속 공급이 되고 있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 내에서 중기차 살 사람들은 이미 거의 대부분 산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총, 주가를 올려서 계속 덩치를 부풀리기를 원하는 그런 주요 기업들이 더욱더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BYD가 22개 차종을 최대 34%까지 할인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황이 엉망진창이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신차 매출을 올리려면 할인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건 치킨 게임하고 상황이 다른 거예요. 치킨 게임은 주요 경쟁 업체와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시장을 두고 마켓시어를 넣고, 그래, 누가 끝까지 버티나 보자 해서 힘겨루기를 하다가 한쪽이 100개를 들면 승리를 거머쥔 기업은 시장의 마켓시어를 더 넓혀서 그 이후부터는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중국의 상황은 어떻게 해서든 성장 위주, 외형 부풀리기는 해야 되겠고 시장은 떠받쳐주지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됐든 당장 실적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가격 인하를 해서는 안 되는 수준까지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도 없고 선순환이라는 구조를 가져갈 수도 없고, 또 그 차를 저렴하게 구입했댔지만 결국은 중고 시장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건 결코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가져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나설 정도입니다. 관계자들 다 불러서
야, 이거 심각한데, 이거 타결해야 되는 해결책을 내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 다 죽는다. 예, 지금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중국 상황이 심각하다. 이러한 중국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보시고, 또 어떤 일들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날카로운 시각을 가지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내수 시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족한 매출을 해외 시장에서 찾으려고 중국이 수출에 상당히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 소비자분들이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건 현재 중국 전기차의 가치가 중국 내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지 1년 만에 일부 차종을 빼고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감가가 거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크게 빠르게 내려가고 절반도 못 받는 그런 차종이 막 즐비할 정도니까 뭐 차가 그렇게 형편없고 쓰레기냐라서가 아니라 중국 시장 상황이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출혈 경쟁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영업이익을 거두지 못했던 회사들이 다음에 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차를 만들 때 그 차들이 과연 온전하게 나오겠느냐. 문제없이 계속 품질을 높여가면서 완성도를 끌어올려가면서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는 집다음으로 덩치가 큰 지출을 요하는 소비재인데 이게 적어도 한 7, 8년 정도 가치가 그래도 잘 유지가 돼서 나중에 교체를 할 때 판매를 하고 다음 차를 살 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잔존 가치가 남아야 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타다가 잘 탔구나 하고 뭐 버리는 심정으로 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중국 내에서라면 그나마 그래도 중국차를 이용하기가 AS라든지 뭐 관련해서 유지 보수하는데 좀 유리할 수 있겠는데 이게 바다 건너오면 수입차잖아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 유통이 나몰라라 하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잔존 가치도 지켜지지 않고 유지 보수도 쉽지 않은 이런 차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폭탄 같은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차를 몇몇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야 이거 보세요. 이런 차들이 나오고 화면이 막 돌아가고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됩니다. 타보셔야 됩니다. 라고 막 떠드는 사람들 얘기만 믿고 여러분들이 사셨는데 이런 피해를 당하시게 되면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떠든 사람들은 책임 안 져요. 결국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은 품질이 어느 정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 차를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행세를 할 수 있으나 이렇게 시장 상황이 채산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은 밑바닥은커녕 아예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버려서 더 이상 신규 차량을 위해 개발해야 될 비용, 투자금이 넉넉치 않아서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다음 모델들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를 견인하고 있는 BYD조차도 넘쳐나는 재고와 0km 중고차 이 여파로 인해서 잔존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이 상황 때문에 신규 시장이 박살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34%나 되는 최대 이런 할인폭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헝다, 에버그란데 중국 부동산 시장에 충격파를 던져줬던 이런 사태처럼 지금 중국 전기차도 그와 비슷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라고 경고를 지금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중국 전기차에 관심을 갖고 그걸 야 이게 앞으로의 미래구나 하고 덥석 짚고 이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알아보시고 시간을 두고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니 중국 전기차밖에 이용할 게 없다 그러면야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떡합니까? 중국 현지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중국 전기차, 중국 자체 브랜드가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고 잔존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에 탈 수 있는 차 가장 저렴한 가격에서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EV3, EV4 얼마나 상품성 좋습니까? 그리고 캐스퍼 일렉트릭 가장 저렴한 전기차도
진짜 다른 제조사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그런 기술적인 포인트들이 그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제조사가 딱 버티고 있는데 뭐 이렇게 전기차 구입을 하시면서 중국 무서워야 되고 중국 대단하고 뭐 중국이 앞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뭐 이런 워딩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으세요. 지금 안쪽에 바가지가 막 술술 새고 있어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으로 나가면은 뭐 갑자기 무슨 뭐 예전에 뭐 그런 광고 있었죠. 보트 바닥을 이렇게 딱 칼로 긁어가지고 그걸 팁으로 싹 붙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예, 뭐 안에서 새던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그런 식으로 보수가 돼서 안 샌다고 합니까? 밖에 나가면 환경적인 요인이나 인프라 문제 때문에 더 구멍이 커져서 더 콸콸 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의 깊이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현대기아가 지금 뭐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재고가 많아가지고 잠깐 공장을 멈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큰일이다 뭐 이렇게 침소봉대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중국 재고가 350만 대, 우리나라 2년치보다 더 많은 재고가 지금 쌓여 있고 0km 중고차, 그러니까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이 거짓으로 매출을 일으켜서 그렇게 성장을 해야 시총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런 중고차들이 막 30% 40% 낮은 가격으로 중고시장에서 형성돼 버리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간 전기차가 또 재판매가 되면 반토막 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 중국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차들이 국내에 들어오던 뭐 중국 내에서 판매가 되던 소비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딱 1년밖에 안 탔는데 산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치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똥값 돼 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가고, 그런 식으로 몇 번 회사가 모델을 체인지를 하다 보면 이제 상품성도 박살이 나는 거예요. 품질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어 살피시는 그런 현명한 소비자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